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3살 여성입니다. 현재 친정엄마와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죄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말로 욜로 라이프라고 하는데 아주 제대로 즐기면서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프리랜서 통역가로 일하고 있고 주로 재택근무를 하되 가끔 행사나 회의에 합석해 통역 일을 해주고 있답니다. 3년 전 남편의 내로남불 태도와 당연하게 시짜짓하며 사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어요. 30대 중반이 되어서 한 늦은 결혼이고 친정엄마한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평생 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고 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했어요.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오히려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자유롭게 저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IMF의 영향을 피하지 못해 결국 주저앉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집과 모든 재산이 사라졌는데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졸지에 엄마와 저만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고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엔 학업, 밤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옥탑방에서 엄마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죠. 항상 고되고 힘든 날만 계속되어 언제쯤 내 인생이 밝아지나 했는데 저에게도 한 줄기의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대하던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였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 이제 고생 끝이야. 아이고,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장해. 대기업이니까 월급도 빵빵하고 대출도 조건 좋게 잘 나오니까 우리 이사부터 가자. 그동안 못난 부모 둬서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이렇게 뜻이 이뤄지려고 그랬나 보다.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이게 다 엄마 덕분이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잘 봐주신 덕분이고 아버지도 뿌듯해 하실 거야. 그럼, 우리 딸이 누군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입사하고 신입교육 끝나면 바로 대출 알아볼게. 요즘 조건이 좋으면 이율도 되게 좋아서 남은 빚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매달 부담되게 갚는 것보단 낫지. 우리 새 출발하자. 그래야지. 너랑 나랑 고생한 거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많이도 힘들었지. 그런 의미에서 엄마, 오늘 우리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맨날 치킨이야? 먹고 싶은 거 없어? 이 엄마가 월급도 받았겠다. 오랜만에 우리 딸 고기 사줘야지. 정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 큰일을 해냈는데 그에 비하면 이것도 모자라지. 이따가 사거리에서 만나자. 엄마가 시간 맞춰 갈게. 알겠어. 나 그럼 친구 좀 잠깐 만나고 갈게. 그래, 이따 보자.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동시에 불행이 찾아온 터라 정말 잠잘 시간 없이 학업,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를 동시에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지만 그대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이 악물고 버텼고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만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도 사회 초년생치고는 많은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회사 복지가 너무 좋았어요. 이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입사하고 난 뒤에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업무 익히느라 바빴어요. 영어, 중국어를 원어민 만큼 잘했던 저는 마케팅 부서에 배정받았지만 부가적으로 통역 업무도 맡았습니다. 남은 빚이 1억 5천 정도였는데 입사하고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갚아버렸어요. 마지막 상환금을 입금하는 날 엄마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드디어 마이너스, 인생에서 모으기만 하면 되는 날이 온 거였죠. 그렇게 일찌감치 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된 저는 무엇이든 최소한으로 쓰고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재테크 공부도 하며 조금씩 돈을 불려나갔고 옥탑방에서 방 2개짜리 빌라, 아파트까지 점점 형편도 나아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치열한 20대가 끝나고 32살이 되었습니다. 수키야,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너도 회사 다닌 지 제법 지났는데 연애해 볼 생각은 없니? 연애? 무슨 연애야? 아직은 돈 버는 게 더 좋아. 가정 꾸릴 상황 아니야. 혹시 알아? 결혼하면 더 나아질지?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안정된 가정을 갖고 있으면
기반이 잡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 나는 아직 얽매이는 게 싫어. 이대로가 좋다고. 일하면서 내 상황에 맞게 사는 게 최고야. 겪어봤으면서 그래? 나한테 결혼은 사치라고.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 강요는 무슨? 주변에 좋은 사람 없어? 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사실 부동산 김 사장님 알지? 그분이 너 중매를 서고 싶다더라고. 내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 한 달을 내내 그런다. 그래서 일단 물어본다고는 했거든. 왜? 그런 거 거절을 못해?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근데 상대 남자가 아주 괜찮은가 봐. 사장님 친구 아들인데 서울대학교 나와서 의사한단다? 의사면 뭐해? 내가 사귈 마음도 없고 뭣도 없는데. 아, 엄마는 진짜. 엄마 얼굴 봐서라도 커피 한 잔만 하고 오면 안 될까? 잘 안 되더라도 뭐라 안 할게. 정말이지? 딴말하지 않기다? 앞으로 다신 중매 같은 거 받지 마.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으니까. 알겠지? 알겠어, 알겠어. 저는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알게 된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친한 지인의 아들이었는데 정말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던 저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올 생각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소아과 의사라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러워 보였어요. 행동이나 말투에 다정함이 묻어났고 배려심도 깊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순둥이처럼 생긴 얼굴이 참 매력적이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며 툴툴대는 상태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를 살갑게 대하더군요.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텐데 말이죠. 수키 씨 이야기는 삼촌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도 칭찬을 하시길래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저 마음에 드세요? 제가 소개팅 시켜달라고 조른 거니까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저 원래 소개팅 할 생각 없었어요. 어른들이 하도 성하시니까 마지못해 나온 겁니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할 말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아,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헤어지는 거 곧 저녁 시간인데 식사 한 끼 하고 헤어지죠. 마침 배도 고픈데. 그러네요. 저녁 시간이긴 하네.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래 안 붙잡을게요. 이 근처에 맛있는 갈빗집 있답니다. 거기로 가서 식사하고 헤어져요. 그러죠. 가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남편과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손수 고기를 구워주며 물수건, 젓가락,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다 잘 챙겨줘요? 네? 뭘 말씀입니까? 원래 아무나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냐고요. 그럼 진짜 별론데.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다 이러는 건 아니죠. 내 사람한테만 이러면 되지. 내 사람이라뇨? 가족이나 여자친구 정도? 저는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글쎄요. 그냥 좀 친근해서 그렇달까요? 말이 안 되죠.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저 수키 씨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저랑 만나보는 거 어떠세요? 저 연애할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당장 연애하자는 거 아닙니다. 친구처럼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자고요. 나쁠 것 없잖아요.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저 원래 사람 잘 안 믿거든요. 저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 정도는 이해해 드릴게요. 그렇게 1년 정도 남편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생일을 챙겨주는 건 물론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념일만 되면 저와 엄마 목까지 선물을 준비해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사랑을 갈구했죠. 그러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에 남편이 나서서 입원 수속부터 퇴원까지 도와줘서 엄마가 무사히 치료받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걸 계기로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고 급속도로 가까워져 연인 사이가 되었죠.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했고 저는 승낙했습니다. 상견례도 무사히 치르고 주변의 축하를 받으며 30 중반이 넘은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며느리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 알겠니? 네, 제가 잘할게요. 빨리 아이부터 가져라. 안 그래도 노산인데 더 늦기 전에 아이부터 낳아야지.
내일 모레 40인데. 엄마, 아이 문제는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희한테 아이 강요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안 그래도 나이 많은 며느리 데려와서 불만인데 아이라도 빨리 낳아야지. 집안 대 끊길 일 있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노력할게요. 네? 당신 가만히 좀 있어봐. 엄마, 그런 거 강요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안 그래도 마음 편히 먹어야 하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우리 엄청 부담 간다고요. 참나. 별게 다 부담이네. 솔직히 세아가 너 대기업 다니는 거 말고 뭐 내세울 게 있니? 집안도 별로고 아들이 좋다니까 받아준 거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좀 기분이 나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들 하는 게 어딨어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냐고요. 결국 다 소중한 제 자식일 텐데. 맞아, 엄마. 안 그래도 우리 병원 다니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어.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주지 마. 너희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세아가 너는 말투가 왜 그 모양이야? 원래 이런 애였어?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 봐요? 당신도 그만해. 엄마도 제발 그만하고 서로 언성 높여봤자 소용없잖아. 그리고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좀 기다려줘. 조급한 건 알겠지만 이해를 좀 해달란 말이야. 알았다. 세아가 나중에 이야기하자꾸나. 아무래도 나이가 있던지라 지금 임신한다 한들 노산이라 임신 전 건강관리를 꼭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했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일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주기적으로 다니며 컨디션 조절에 힘쓰고 회사는 회사 일대로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대로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시고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 고지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된 입장이니까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유별나서 뭐만 하면 우리 아들 하며 감싸기 바빴고 그저 시어머니 눈에는 저는 며느리이기보다 남편 시중 들어주는 하녀에 불과했나 봅니다. 매번 얼굴 보면 제 안부를 묻기는커녕 남편 잘 뒷바라지하라는 말이 전부였고 그 흔한 인사치레도 안 했으니까요. 요즘 같으면 바로 이혼이지만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남편도 신혼 초반에만 절 감싸주는 척했고 몇 개월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자기 사람 잘 챙기고 독립적일 줄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마마보이에 자기 식구들만 챙길 줄 아는 순 이기적인 스타일이었던 거죠. 당신, 나 할 말이 있는데 이제부터 엄마 용돈 좀 드릴까 해. 용돈? 얼마나 드리게? 200만 원. 당신도 잘 벌고 나도 잘 벌리니까 200만 원이 적당한 것 같아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 원래 드리던 거 아니었어? 그냥 소소하게 챙겨드린 게 전부였지. 근데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일을 하기엔 좀 그러니까 넉넉하게 드린다 이거야. 갑자기 그렇게 용돈을 드린다 하면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 당신 병원 개원하고 싶다며. 아니, 그건 그거고 내가 버는 게 있는데 이 정도도 못해?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 자금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 이거지. 왜 그렇게 열을 내는 거야? 네가 말하는 꼬락서니가 그렇잖아. 우리 엄마 나 키워주고 고생만 해서 제대로 된 호강도 못 시켜드리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상해드리는 거라고. 근데 좀 대책 없다. 당신 월급 1,000만 원이 고정이 아니잖아. 돈 계산을 어느 정도 해야지. 100만 원만 드리고 바짝 모아. 그렇게 해서는 개원 자금도 안 생겨. 그렇게는 못하겠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버는 돈에서 드린다는데 왜 그렇게 당신이 생색을 내? 내가 말했잖아. 병원 개원하려면 한두 푼 아니라고. 그거 다 대출받을 거 아니잖아. 어느 정도는 여유자금도 갖고 있어야지.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이거야. 답답하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결국 남편과 돈 문제로 한참을 싸워댔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관리해줬는데 앞으로 각자 버는 건 알아서 쓰기로 했어요. 집이야 제 명의로 대출 조금 받아서 마련한 신혼집이고 구질구질하게 남편에게
얽매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공동으로 들어가는 식비,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200만 원의 용돈도 받고 제가 별도로 챙겨주는 용돈까지 받으면 직장인 월급 못지않은 돈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 돈 몇 달이면 월 1000이 넘고 그게 몇 년이면 억 단위가 되니까 정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보통 자식들이 용돈을 주면 힘들게 고생해서 버는 돈 뭐하러 쓰냐며 미안해 하시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받았고 고맙다는 말은 아예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저를 부려먹기 바쁘셨죠. 당연히 시댁, 친정 구분하는 일도 잦아졌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혼의 결심을 굳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올 여름 휴가는 해외로 갈 거야. 갑자기 무슨 해외여행? 당신 병원 일정 뺄 수 있어? 병원 개편한다고 진료도 줄이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시간 남아. 그래서 이참에 쉴 겸 여행 다녀오려고. 아이고, 호. 우리 아들 덕분에 호강하네? 어디로 갈 거니? 유럽 쪽으로 갈까 해요. 당신도 시간 맞으면 같이 가. 언젠데? 조금 빠듯하긴 한데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갑작스럽긴 하네. 근데 그때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일정이 겹치는데 어떡할 거야? 야, 너는 꼭 이럴 때 초를 친다? 시댁이 먼저지 그깟 친정 챙겨서 뭐 한다니? 여행 가기 싫으면 넌 가지 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지난번에 이 사람이 친정엄마 생신 때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그래요. 저라고 뭐 여행 가기 싫겠어요? 갑작스럽기도 하고 휴가를 그렇게 길게 내지도 못하고요. 하이고, 핑계도 좋다. 대기업도 뭐 별거 없구만. 복지 좋다는데 다 뻥이었어. 미안한데 여행 다녀와서 따로 챙겨드릴게. 그럼 당신은 안 가는 걸로 알고 여행 준비한다? 참나, 어이가 없네. 두 분이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아니, 왜 큰 소리야?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은근히 이런 걸로 사람 차별한다?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소리치는 거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제가 뭘요?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쁘다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말도 못해요?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당신 출가회인이면 출가회인답게 굴어. 시댁에 신경을 써야지 친정에 온 신경을 쏟아부으니 쯧쯧. 아, 여행은 다음에 따로 가던지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랑 내 짐 좀 싸줘. 내가 왜? 네가 싸. 이것 봐라. 얘, 너 진짜 싹수가 노랗구나.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2주간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친정엄마와 저에게 명품이나 온갖 선물을 자랑해 대셨어요.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평생 이런 명품을 만져보기나 하겠냐며 저희를 없이 사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기분이 나빴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행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 상태를 눈치챈 친정엄마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며 저를 다독여 주시긴 했지만 쉽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 목소리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편지도 아니고 대충 찢은 수첩에 생신 축하드립니다. 딱 8글자 써놓고는 5만 원짜리 지폐를 준 겁니다. 사람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친정엄마와 연락을 끊고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죠. 여보, 이거 뭐야? 엄마가 당신한테 받았다는데? 보면 몰라? 그거 장모님 생신 선물이야. 내가 직접 쓴 손편지. 그냥 드리기 뭐해서 용돈도 드렸어. 네 엄마 생일엔 500만 원 갖다 주고 해외여행에 매달 200만 원씩 처박으면서 우리 엄마한텐 꼴랑 쪽지? 5만 원? 왜?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원래 안 챙겨드리려다가 그래도 장모님이니까 그 정도 한 거야. 나 잘했지?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좋니? 이건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야. 누굴 거지로 알아? 왜 소리를 질러? 내가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쓴 편지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 마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라고. 같이 좋아하시네.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당신이랑 나한테 용돈 매달 또박또박 받아가면서 이번에 몇 천만 원 들여서 초호화 여행도 다녀오시고 우리 엄마한테 지극정성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머니한테 하는 만큼은 했어야지. 5만 원은 너무하지 않아? 우리 엄마가 코 흘리게 아이들도 아니고. 수준에 맞게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람 정성을 무시해도 그렇지. 장모님이 좋아하시면 된 거 아니야? 엄마가 좋아해? 좋아하긴 개뿔. 엄마가 자기도 어이없다고 하시던데. 당신이랑 그냥 이혼하고 살라더라. 이혼? 참나. 그게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진작에 하지 뭐하러 시간 끄냐? 그래, 말 잘했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아이도 없는데 이 참에 갈라서자. 애초에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어. 더 늦기 전에 이혼하자고. 누가 겁먹을 줄 알아? 그래, 까짓것 해. 나는 이혼하면 새 출발 가능하지만 너는 뭐 볼품이나 있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주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원만한 협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혼 소송으로 가야겠네.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어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디 한번 해봐. 그 전에 일단 그 집에서 나가주시지? 그 집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마련한 집이야. 네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 아, 가전제품 다 갖고 나가. 치사하게 이럴 거야? 어차피 재산 분할해야 하거든? 너도 아내 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으니 위자료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 돼. 너 소송 걸면 나도 맞소송 걸겠다 이거야. 해볼 테면 해봐.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기로 했고 서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이도 못 낳는 년이라며 욕하기 일쑤였고 그마저도 저는 모두 다 녹음해버렸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길래 혹시 몰라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보내드린 용돈 이체 내역 등등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반면에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운운하며 나름대로 이것저것 한참을 따지더니 실속도 못 챙기게 되었고요.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고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걸었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도저히 분해서 못 참겠다며 재판을 끝내고 나오는데 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저를 가격하시더라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했지만 합의금 1,000만 원 더 받는 조건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으니 후련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정말 끝났다 싶더라고요. 엄마, 우리 여행 다니자. 나 회사 관뒀어. 뭐, 그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왜 그만둔 건데? 아깝지 않아? 어차피 내가 회사에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경력도 쌓고 벌 만큼 벌었으니 이젠 나도 내일 하면서 살아보게. 그래, 네가 다 뜻이 있겠다마는. 그래도 힘들게 고생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걱정 마. 엄마 나 이래봬도 능력 있다니까? 회사에서 통역 업무했던 경력 무시 못해. 이미 프리랜서 계약까지 마쳤어. 정말? 그건 다행이다. 근데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그냥 그동안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살기도 했고 뒤돌아보니 마음 편히 쉬었던 적도 없던 것 같아서 말이지. 그건 그렇네. 어디로 여행 가고 싶니? 글쎄, 우리 해외부터 가보자. 엄마 예전부터 하와이 가고 싶어 했잖아. 우리 거기서 실컷 쉬다 오자. 좋지. 살다 보니 우리 딸이랑 해외여행을 다 가보네. 나도 좋아. 우리 앞으로 이렇게 여행 자주 다니면서 즐겁게 살자. 우리 딸이 좋다고 하는 거면 이 엄마도 뭐가 됐든 좋다. 우리 딸 새 출발을 위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솔직히 악착같이 모은답시고 최대한 아끼면서 10년 이상을 근무하니 꽤 많은 돈을 모았더라고요. 신혼집 사면서 받았던 대출도 이혼하고서는 그 집 팔아서 모두 갚아버렸어요.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던 데다 팔고 대출금을 갚고 했는데도 2억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합하면 대략 10억 정도니까 앞으로 재테크만 잘하면 여자 혼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틈틈이 여행을 다니기로 했어요. 프리랜서 통역가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벌이도 더 많아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지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요. 또 하나의 꿈이 생겼다면 언젠가 친정엄마와 여행 다닌 기록을 모아 책으로 엮어내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혼이 흠도 아니고 우울해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저희 모녀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바로 예전에 살던 방, 2칸짜리 허름한 빌라가 재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보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친정엄마가 그동안 동고동락해오면서 그 집이 하도 눈에 밟혀서 조금 무리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당시 구매 금액보다 7배 정도 되는 금액을 보상받은 거였죠.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남편이라는 놈은 병원 개원에 도움 좀 달라며 매일같이 찾아오고요. 당연히 매몰차게 대했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답니다. 3번째로 찾아왔을 땐 소금까지 뿌려가며 한 번 더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린다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합니다. 아마 자기 주제 파악을 했던 거겠죠. 저는 여전히 친정엄마와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제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고 그 이상의 것을 원하면 당연히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네 주제를 알아라 라고 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